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웨모모더스 대표 마정수라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제가 작년 12월 초순경에 보관 중인 차량 총 5대를 도난을 당했습니다. 이 도난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경찰관들의 대처라든지 담당 형사분들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2대는 찾고 3대는 못 찾았어요. 그 중에 2대도 뭐 경찰관이 찾아준 거가 아니고 제가 솔직히 3대 도난당했을 때 대한민국 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당연히 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범인을 잡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도난당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 포장이 안 돼 있는 이 주차장에서 최초 도난당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. 그쪽에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저희 수리가 다 이루어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그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차주분이 좀 차를 되게 늦게 찾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갈 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차 키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도난을 당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최초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는데 구청에서 가져갔거니 아니면 뭐 고객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접수를 하는데도 되게 뭐 제가 차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때 우여곡절 끝에 접수는 됐어요.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희가 또 다른 데 주차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도 차가 또 2대가 또 없어진 거예요. 한 대는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한 대는 포르쉐 파라메라. 총 그래서 3대가 없어지고 나서 이 도난 차량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비업소 쪽에서 도난당한 차량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이 일대에서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고 그래서 이놈들 내가 직접 잡아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보관 중인 차 중에 흔적 남아있던 차들이 있었는데 도난당할 만한 차량에 GPS를 심어놨어요. 일부러 훔쳐가게 되면 제가 훔쳐가서 갖다 놓은 장소에 기존에 있는 차들도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하고 GPS를 다 심어놨는데 이틀 후에 또 차가 없어진 거예요. 마침 또 GPS 심어진 차가 없어져서 담당 형사분들한테 전화를 했죠. 제가 GPS를 심어서 도난당한 거를 찾으려고 한다. 지금 차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분이 돌아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그거를 또 그렇게 훔쳐가게 놔두세요. 잘 보관하시지 왜 또 훔쳐가게 만드세요. 그래서 전 솔직히 얘기했어요. 이 차로 인해서 다른 차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. 훔쳐가기를 원했다 라고 했습니다. 송도 유원지 쪽에 도난난 차량이 있는 걸로 GPS가 표기가 돼서 담당 형사분한테 이쪽으로 와줄 수 없냐 했더니 지금은 갈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뭐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렇겠죠. 뭐 다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 혼자 GPS에 찍혀있는 주소지로 갔는데 그 길을 보니까 또 외길이더라고요. 들어갔다가 꼭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. 근데 좀 외국인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. 여기 제가 왔는데 좀 불안하다.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오실 줄 알고 그랬더니 뭐 지금은 갈 상황이 못 되니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앞전에도 GPS 심어놔서 그 차 도난당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112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담당 형사분한테 제가 112에서 신고를 해서 이거 찾아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. 그래서 그쪽 연수구 쪽이더라고요. 112 신고해서 상황실에 상황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거기 쪽에서는 바로 경찰관 총 4분이 경찰차 2대하고 각 2명씩 해서 4명이 나와서 찾아주시고 했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. 여기 서구 쪽에서 했던 이 뭐라고 할까요? 해주고 싶은 마음? 이런 게 저는 그 연수구 쪽에서 많이 느껴졌어요.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그러던 중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. 담당 형사분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라. 그래서 4분이서 오셨는데 2분은 그게 샤링장이라고 이렇게 분해해서 수출 보내는 컨테이너에다 적재해서 하는 그쪽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하려고 2분이 들어가고 저 담당 형사분이랑 저랑 그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핸드폰에 어플상으로 근처에 있다고 활성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만 또 이쪽으로 가니까 도난당한 차량이 또 있다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. 이쪽에 차가 있다. 그래서 경찰국 담당 형사분한테 이 어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. 그런데 딱 보니까 뭐 의심가는 만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이렇게 보니까 안에도 차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경찰 담당 형사분은 여기 없는 것 같다. 그 포기하려고 가던 중에
제가 핸드폰 들고 이쪽으로 반대 부분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어떤 외국인이 뒤에서 딱 따라오더니 그 외국인이 먼저 차 여기 있다 보니까 진짜 저 안쪽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차들을 이렇게 밀착시켜 놔가지고 차가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가 GPS 숨겨놓은 차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잃어버렸던 세대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그 CCTV 봤던 형사분들이 보니까 맨 처음에 CCTV 봤을 때도 이 차 들어온 내용이 없다 그랬었는데, 보니까 이 CCTV 날짜를 하루가 전 걸로 이렇게 녹화되게끔 시간 변경을 해놨더라고요. 그렇다는 거는 이 해당 업장이랑 훔쳐간 놈들이랑 같은 한 패거리로 봐야 되잖아요. 하물며 거기에서 도난당한 차를 수거한 게 제가 듣기로는 10세대인가를 수거했다고 했어요.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앞전 세대 도난당한 거는 못 찾았는데 그 수사 과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뭐 어떻게 됐다 뭐 피드백은 당연히 없었고, 제가 연락을 드리면 그때서 뭐 어떤 상황이다라고를 말씀을 해주셨고,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차는 담당 형사가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나머지 열 몇 대 잃어버린 차들도 저로 인해서 거기 위치 파악이 돼서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우리나라에 CCTV가 엄청 많은데 그 CCTV를 도난당한 시간이 엄연히 CCTV에 찍혔고, 그러면 역추적해서 가면은 최종 보관 장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. 그거를 왜 못 찾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귀찮아서 안 했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. 경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유튜브 매체 이런 데서 봐도 뭐 살인사건 나면 뭐 CCTV 역추적해서 금방 잡잖아요. 어디로 가고 이거를 못 찾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여기 사진에 보면 제가 CCTV로 핸드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경찰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. 그럼 그 영상에 도난당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. 담당 형사분도 그 레카에 실려서 도난당한 거가 확인이 됐다. 그 차를 그러면 그 확인이 됐으면 추적을 해서 보관 장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. 왜 못 찾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한 대가 또 도난이, 주차장에 있던 익스플로러가 없어지고 나서 우편함을 딱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도난당한 차량의 주차 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. 그 주소를 보니까 화성이더라고요. 형사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제가 도난당한 차가 이렇게 찍혀서 왔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.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범인들이 어제 잡혔대요. 그 외국인들이 뭐 듣기로는 경기지방권에서도 차가 도난건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수사 중에 경기도 형사분들이 잡은 거죠. 인천에서 잡은 게 아니고 경기 쪽에서 잡히다 보니까 수원 뭐 교도소인가 구치소에 구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거의 한 달 동안 얘네들이 차를 훔쳐가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잠복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하고 했는데 결론은 제가 발견을 못했지만 얘네들 수법을 보면 저희 옆에 사철 공장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를 갔다 딱 공장에 오시는데 레카차가 이 바로 앞에 세워놓고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뭘 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이상하니까 영상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저녁 한 7시 반 정도 됐나? 그때부터 차를 훔쳐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. 난바판도 바꾸고. 제가 아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비업소도 있는데 없어진 데가 되게 많았어요. 금액적으로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금액적으로 따지면 세대 합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저쪽 최초 제가 GPS 심어서 찾은 그 분들은 저로 인해서 차를 찾았기 때문에 진짜 저로 인해서 찾았다고 봐요. 저는 경찰들이 일을 해서 찾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. 그리고 GPS 안 심었으면 거기 있는 차도 다 벌써 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범인이 잡혔으니까 훔쳐갔던 차들도 어디를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외국 애들이 3명이서 도난을 했는데 거기서 주범은 또 마침 잡히던 날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. 주범은 도망가고 나머지 2놈은 비용을 주고 고용을 했던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수원에서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그 애들 조사하기에는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조사도 늦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. 나중에 저한테 연락 오기를 얘네들한테 그 최초 제가 잃어버렸던 차들 세대가 어디 있는지 어디다 갖다 놨는지
주소지를 알아놨다고 하더라고. 아, 이제 찾을 수 있겠구나.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,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냐. 뭐 자기네들이 업무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계속 전화를 하면 너무 재촉하고 그러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전화를 잘 안 드렸어요. 뭐 거기 있을 거라는 좀 약간 확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. 한 2주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바쁘시면 제가 가보겠다. 차가 있는지 없는지. 자기가 가겠다.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. 갔다 오더니 전화가 왔어요. 며칠 후에. 차가 없네요. 이게 끝이. 보관했다고 하는 장소에 갔더니 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아, 진짜 저는 이게 이 수사가 제가 이걸 이렇게 묻고 싶어요. 저도 어차피 이 담당 이 공무원분들이 나라의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. 저 진짜 세금 몇 천만씩 내요. 1년에 몇 천만씩 내는데 세금 받고 일하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재산과 아니? 뭐 이런 걸 지켜주는 분들이잖아요. 아니 이게 재산이 도난해서 주범은 도망갔다는데 그 주범은 우리나라로 다시 소환할 수가 없다고 하고 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자발로 자기가 들어와야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 금액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합치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살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뭐 살인사건만큼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좀 되게 성의 없고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대한민국 경찰이 CCTV 다 찍힌 그 차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? 딱 하나요. 못 찾는 이유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당신 차들이 이렇게 잃어버렸어봐요. 이렇게 수사할 거예요? 수사 안 할 거잖아요. 금방 CCTV 역추적해서 밤새도록 해서라도 잡을 거잖아요. 남의 차라고 해서 자기의 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사람들이 이렇게 수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너무 화가 난다는 게 이거예요.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시기에 여기 인천의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차량에 바퀴를 도난당하는 그게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범인들은 이틀 만에 잡더라고.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 매스컴에 막 뛰고 언론화가 되고 하니까 못 잡으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. 솔직한 얘기로. 저 이 금액적으로 피해도 피해지만 진짜 이 나라에 세금 내기가 싫어. 이 나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녹을 먹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? 진짜 화가 납니다. 진짜. 뭐 이 영상 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CCTV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몰라요. 근데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. 뭐 요즘 뭐 유튜브 영상에도 뭐 사건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CCTV를 어떻게 추적하고 톨게이트 어떻게 나가고 다 나오잖아. 이거는 진짜로 수사를 안 했다고 봅니다. 처음에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제가 아는 지인이 야 이런 상황이면 저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청장과의 대화라는 그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 그 내용을 네 억울한 내용을 써라. 제가 썼어요. 쓰고 돌아온 거는 담당 형사분이 그거 내려줄 수 없냐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대처하고 하면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려서 수사에만 전념하라는 심정으로 바로 내렸어요. 이걸 내린 게 지금은 엄청 후회가 돼요. 진짜 너무한 거 아니면 진짜 화가 납니다. 저는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. 잃어버렸던 차 다 회수했으면 좋겠고 뭐 여기저기 말하는 게 차가 아마 다 분해가 됐을 거다. 그냥 정차로에서 수출은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부품용으로 다 엔진은 엔진대로 내리고 차대는 다 자를 대로 자르고 분내시라든지 이거 탈거할 부분은 다 탈거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대처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외국인들이 아 여기 대한민국은 차를 훔치고 다 훔친 다음에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자기 나라로 딱 도망가면 얘네 대한민국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. 잡을 마음이 없어. 라고 생각을 할게요. 분명히 살인사건도 아니고 소환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외국인들도 훔칠 대로 다 훔치고 자기네라도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도망가면 끝이야 그냥. 그럼 외국 애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훔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밤에 잘 때마다 눈 감고 잘 때마다 진짜 왜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리고 또 이게 좀 널리 많이 퍼져서 다음에 저 같은
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. 좀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보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진짜 고심 끝에 찍는 거거든요. 진짜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제가 진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떨어졌어요. 여기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요. 이렇게 재산을 못 지켜주고 뭐 이럴 바에는 참나. 물론 다른 뭐 잘하는 분들도 더 많겠죠. 형사분들도 많고. 하지만 제가 겪어온 거라든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화가 납니다. 아휴, 이게 또 차값도 변상을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 아닙니다. 정말 자기 차가 이렇게 도난을 당했으면 이렇게 수사했을지. 그리고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. 정종 회장님이 야,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? 라는 말이 당신 차같이 그걸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? 좀 저는 이게 좀 언론화가 되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도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당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 중에 뭐 저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더 세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더 유익한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하기 싫어집니다. 진짜 긴 제 하소연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영상 말고 차 정비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에모모터스 마사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색 비치던 나의 하루